25년간 빌부터 살았으니 이제 그만 내보내야지. 영숙이는 정말 멍청해.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야. 문틈으로 새어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치매 환자인 줄 알고 정성껏 모셔온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계셨다니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결혼 25년 차, 올해 58배 평범한 주부죠. 매일 아침 7시면 시어머니 김말순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당뇨약, 혈압약,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게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늙어서 폐만 끼치네.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후로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방금 먹은 밥을 또 달라고 하시죠. 거실에서는 남편 정호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사업 실패 이후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안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들과 어렵게 살았어요.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평생 살림만 하며 살았습니다. 민수를 낳고 키우느라 새벽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서류함을 뒤지고 계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죠. 치매 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숙아, 우리 집 통장들 어디에 보관하고 있니? 서재 금고에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 비밀번호도 기억하고 있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순심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가끔 너무 정상인 것 같아서요.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마트에서 보면 가격 비교도 하시고 할인 행사도 꼼꼼히 체크하시더라. 그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직 확실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재산 정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곧 영숙이한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거예요. 바보 같은 애라서 의심하지 않을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5년간 정성껏 모셔들인 며느리를 바보라고 하시다니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도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신다고 해서 조용히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영숙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제 이름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더 들어보려고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해. 완벽하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목소리가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영숙아, 뭐 하고 있니? 뒤에서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멍한 표정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마치 방금 전 통화는
꿈이었던 것처럼요. 아, 어머니. 빨래 널고 있었어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잠들었나? 기억이 안 나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연기였어요. 분명히 연기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가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가끔 너무 정상인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치매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 통화할 때 보면 영수가,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치매라고 해서 항상 정신이 없는 건 아니거든. 정호 씨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서운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없을 때 서류함을 뒤지고 계셨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죠. 어머니, 뭘 찾으세요? 아, 영수가.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또 그 연기였어요. 하지만 서류함은 정리되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순심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치매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워요. 순심 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너무 정상이셔. 정말요? 가격 비교도 하시고 할인 행사도 꼼꼼히 체크하시더라. 치매 환자가 그럴 수 있을까? 순심 언니의 말에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아직 확실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재산 정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며느리 영숙이가 모르게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재산 정리라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곧 며느리한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할 거예요. 멍청한 애라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멍청한 애라니. 25년간 정성껏 모셔들인 며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가슴이 아팠어요. 녹음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말이죠.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날부터 저도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면을 쓰고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연기를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순진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이야.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의 미소가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가짜였습니다. 모든 게 가짜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얘야, 이거 좀 봐줄래? 복잡한 건데 내가 도와줬으면 해.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산양도 관련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내가 치매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정리하는 거지. 넌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 사인만 해주면 돼.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어요. 어머니, 이런 중요한 일은 정호 씨와 상의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정호는 바쁘잖아.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가, 내가 날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럼 내일까지 생각해봐.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되거든. 그날 밤 순심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서류도 보여줬어요. 순심 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너 완전히 당할 뻔했네.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법적인 조언도 받아보고. 순심 언니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다음 날 몰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치매를 가장한 재산 편취 사기는 생각보다 많아요.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증거를 확실히 모으세요. 녹음 파일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고 서류함을 뒤지는 모습도 몰래 촬영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이 쟤는 정말 바보야. 아직도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있어.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모든 게 내 것이 돼. 25년간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니 이제 그만 내보내야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25년간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정호도 바보라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내 말이면 뭐든지 믿거든. 남편까지 바보 취급하시는 시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가? 어머니가 저희를 속이고 계셨어요. 치매가 아니라 연기였어요. 정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특히 자신을 바보라고 했을 때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다고? 네, 직접 들어보세요. 녹음을 다시 재생했어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 순심 언니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25년간 계획된 사기극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시어머니와 정면 승부를 벌일 때였습니다. 25년간 참아온 분노와 억울함을 모두 풀어낼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25년간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서류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드디어 제가 항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결정했니?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멍청해. 아직도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 목소리예요. 어제 녹음한 거죠. 더 재생했어요. 25년간 우리 집에 빌부터 살았으니 이제 그만 내보내야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네가 만든 거지? 어머니, 목소리가 똑같은데 어떻게 조작이에요? 그때 정호 씨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어젯밤 사이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정호야, 이건 영숙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야. 그럼 어머니,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저는 재산양도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또 뭐야? 정우가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우리 집과 재산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넘기는 서류잖아요. 그건 만약을 대비한 거야. 내가 치매니까.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시잖아요. 정우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상이시더라고요. 어떻게 25년간 우리를 속이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뭐요, 어머니? 저도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25년간 정성껏 모셨는데 저를 멍청하다고, 빌부터 산다고, 정우 씨는 바보라고 하시고, 영수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무릎을 꿇는 시어머니.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드디어 인정하셨어요. 3년간의 거짓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점점 깊어지다 보니 거짓말이에요. 순심 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뒀거든요. 영수가 내가 알아봤는데 너네 시어머니. 예전에도 똑같은 일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10년 전에 친척들한테 똑같은 수법 쓰셨잖아요. 치매인 척해서 재산 가로채신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도 법정 다툼까지 갔다면서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이번엔 증거가 확실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통화하는 녹음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서류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정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25년간 지속된 거짓의 시간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간은 혼란스러웠어요. 25년간 쌓아온 일상이 모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영수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시어머니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였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법적 처벌보다는 합의를 권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시고 이 집을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마.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정호 씨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했어요. 25년간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이번 일로 많이 변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새롭게 시작해요.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정호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따로 나가셨어요. 작은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사시기로 했습니다. 떠나시는 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네가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진짜 본 모습으로 사세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집을 채웠습니다. 순심 언니가 놀러 왔어요. 영수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훨씬 밝아졌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아냐. 내가 용기를 낸 거야. 25년간 참고 산 것도 대단하고 진실을 밝혀낸 것도 대단해.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가면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몇 달 후 정호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움츠러들어 있던 정호 씨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수가, 우리 여행 한번 가자. 결혼해서 지금껏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갔잖아. 정말요?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어요. 예전엔 시어머니 모시느라 어디 갈 엄두도 못 냈거든요. 제주도 어때? 예전에 신혼여행 못 간 거 이제라도 가자. 가슴이 뛰었어요.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정호 씨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교실도 듣고 컴퓨터 교실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요리 교실에서 배운 베이킹 실력을 살려서 말이죠. 정호 씨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영수가, 자기가 만든 케이크 정말 맛있어. 분명 잘 될 거야.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셨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수가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 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드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정말 미안했어.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 걸 보니까 더 후회돼.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진짜 저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가면을 벗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시간을 지나신 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요.